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대형주 있죠. 대형주들이 오늘 좀 약세를 보였는데 뭐 크게 급락하지는 않았는데 뭐 보시기에 좀 불편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게 왜 그런지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제 미국이 다음 주에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분위기는 되게 사람들의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은 지금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별주들이 대형주보다 훨씬 나아요. 낮에 이제 오늘 이제 오후장에 우리 회원들한테 뭐 쭉 보여드린 게 있는데 이게 보면 대형주보다 개별주들이 훨씬 더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개인들의 생각과 달라요. 뭐 이제 조정을 좀 더 받고 더 떨어질 것 같고 뭐 힘이 없고 이제 그렇게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좋아지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바이러스 퍼지듯이 이게 시세가 이렇게 분산이 되거든요. 분산된다기보다 이제 그게 이제 시세가 막 올라가는 것들이 다른 종목들에도 이 전이를 일으켜요. 바이러스 전이 되듯이. 그래서 일명 감염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부분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또 가을에는 또 이제 좀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 잘 들으시고 이제 도움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틀 동안 얘기하려다가 못했었던 라이온 캠텍 그 얘기도 좀 같이 해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자, 일단 이제 오늘 지수 마감한 거 잠깐 볼게요. 오늘 보시면 어제 나스닥 지수가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냥 소폭 올랐는데 전전날 이제 나스닥 지수 5%씩 폭락을 시켜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어제는 어젯밤에 미국은 0.7% 오르고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짜리로 일단 끝나긴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밤에 또 추가 하락이 나오느냐 아니면 뭐 옆으로 돌리다가 올라가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보면서 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 일단 현재까지는 그냥 이렇게 잘 끝났습니다. 어젯밤에 미국이 그나마 이 정도면 잘 끝난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 아침에 상승 출발은 아주 조금 상승 출발을 했는데 뭐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마이너스 0.4%에서 하락 마감을 해요. 거래량도 그냥 고만고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0.2% 소폭 하락으로 끝났고 아시아 증시 대부분 그냥 보합 전후에서 대충 그렇게 끝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올랐죠. 1,400원에 지금 근접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시간 유럽 증시 독일 증시는 강보합 그러니까 소폭 상승입니다. 영국도 조금 오르고 프랑스는 대신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엊그제 미국이 아주 그냥 크게 급락을 하고 나서 어제는 또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 그다음에 현재 유럽 증시 다 조용하게 지금 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글쎄요. 오늘 미국이 오를지 떨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이틀 전에 제가 변동성 얘기를 미리 해드렸거든요. 폭락 나오기 전에 변동성 얘기를 해드렸는데 미국이 다음 주에 금리 인상도 있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변동성이 뭐 단순하게 폭락만 나오는 게 아니라 들었다 놨다 한다 그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게 이 얘기죠. 이 나스닥 지수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6월 달에 있었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3개월 뒤 9월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후로 이렇게 후려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잖아요. 나스닥으로 보시면은 더 정확할 텐데. 나스닥 지수로 보시면은 이게 6월달 그죠? 6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자이언트 스텝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폭락을 시킨 거예요. 근데 7월달에 똑같이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그때 거꾸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9월달에 다음 주에 이번 주 금요일날이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래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갖고 또 흔드는 거예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전후로 해서 지수가 크게 변동성이 올 수 있구나. 근데 이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지금처럼 이제 전 세계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얼만큼 하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지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수가 오른다, 떨어진다, 이 종목이 오른다, 떨어진다, 아니면 이제 뭔가를 맞추려고 하죠. 미국이 금리를 0.75% 인상한다, 아니다 0.5%다, 아니다 1% 이상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걸 계속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관심 갖고 그거에 대비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내기를 하거나 도박을 하죠. 네, 뭘 걸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농구나 아니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응원하는 팀,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속해 있는 그 팀이 이기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가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좋아하는 거.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길 거다. 여기가 이 팀이 몇 대 몇으로 이길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뭐예요? 한 발이 아니죠. 두 발, 세 발 더 나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스포츠 도박을 하는 거죠. 스포츠 도박.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도 똑같습니다. 관심을 너무 갖다 보면 너무 이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도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맞추려고 하지 마셔라. 예, 어서 오세요. 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죠, 그죠? 그런 말 이제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그 사람들은 맞추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에 돈을 걸죠. 네. 가장 도박적으로 가장 심한 게 뭐예요? 네. 그게 선물 옵션 파생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파생,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 정신을 아주 없애버려요.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파생 쪽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주식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파생 쪽을 잘 아시면 도움이 되긴 되는데 파생을 배우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거 이래저래 설명하는 사람들 많이 있던데 그냥 그거 배우시는 게 되게 힘듭니다. 네. 일단은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농구건 축구건 그죠? 뭐든 간에 잘하려면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뛰어야죠. 그죠? 네, 그게 기본이니까. 유산소 운동, 뛰는 거. 그죠? 네. 마찬가지로 파생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시걸 뭐 공부하려고 전전긍긍하시기 전에 주식부터 그죠? 네. 잘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건 뭐겠어요? 네. 주식을 뭐 기법이나 이런 걸 배우기 전에 도대체 이 주식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 주식판은 속이고 또 속이는데요. 그게 가장 심한 데가 파생이고요. 네. 주식도 지금 옳게 안 되는데 파생 선물 없이 동시만기까지 신경 쓴다고요? 아유, 그거는 3살짜리 4살짜리 그 어린 애들이 그죠? 네. 뭐 내가 이제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될까? 뭐 그 고민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생이 선물 없이 동시만기 이제 앞두고 변동성이 심하다. 그 정도만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제 그 얘기해드렸죠. 6월달하고 이제 6월달에 나왔던 기사 CPI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어제 그 9월달에 나왔던 CPI 그거 비교해서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건 어제 방송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 중이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데 문제가 많이 된다기보다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죠. 언론에서도 이제 기사를 좀 그렇게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요 금리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요거 해드리고 아니다. 요거 좀 뒤에 하고 요거부터 보시죠. 삼성전자하고 이제 금리 인상 그거 같이 얘기해 볼게요. 네. 확실히 어제 이거 보셨나요? 이거 보신 분들 잠깐만요. 네.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이 느낌이 막 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어제 요거 공인 예탁금 요거 설명 들으신 분들 1번 못 들었다 2번 찍어보세요. 네. 야, 어제는 그래도 폭락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진짜 조금 들어오셨네요. 어제는 간만에 많이 들어오던데 그죠? 네. 여러분들 얼굴 자주 보려면 폭락이 자주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장이 폭락하면 이상하게 나는 다른 전문가들은 장이 폭락하면 회원들이 방송 들으러 안 온다 그러는데 난 더 많이 들어와요.
그죠? 네. 오늘은 이제 지수가 별로 떨어진 게 없고 그냥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제보다는 확 적네요, 그죠? 네. 어제 설명 들으셨죠? 그죠? 스리타임즈님 못 들으셨어요? 오케이. 네. 이게 이제 고객예탁금인데 계속 현저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추석이 끝나고도 줄어들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9월 13일이니까 엊그제,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고 네, 화요일 날이겠다, 그죠? 네. 화요일 날 여기 보시면 확 줄어있어요. 예, 미정형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고객예탁금이 지금 빠르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이 돈을 들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뭐 부모님 병원비가 모자라가지고 네, 부득이하게 돈을 빼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 있다가는 망하겠다 싶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고객예탁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고객예탁금이 빠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보다는 절망과 이제 온갖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바닥을 떠나는 겁니다. 짐 싸서 보따리 싸갖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어제 말씀드렸지만 속옷도 안 챙겨 입고 그냥 도주하는 거랑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닥이 나옵니다. 네. 옛날에 MBC인가 거기 그런 거 있었죠. 믿거나 말거나.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거나 말거나. 믿고 싶은 분들만 믿으세요. 바닥이 이제 원래 5월달 거기가 바닥이어야 되는데 6월달에 한 번 더 뺀 거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뭐 자이언트 스텝 한다고 막 겁을 주고 있는데 악재는 계속 동일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버티던 개미들이 지금은 나가요. 또 나가요. 네. 진짜 거의 다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코로나 터졌을 때 초기로 돌아가고 수많은 주린이와 동학개미들이 이제 모여들던 그 전 단계로 네. 바닥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개인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좀 세게 하면 전 세계 증시 망할 거다라는 그 인식이 이제 완전히 이제 자리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이 이제 세력들이 성공한 거죠. 네. 작전 성공, 그죠? 요즘에 저는 KBS나 MBC 뭐 이런 언론사들 있죠. 언론사들 보면 뭐 공영방송 뭐 그런 게 아니라 전 이렇게 보여요. 세뇌 교육센터. 세뇌. 네. 좋은 쪽으로 세뇌를 시키면 참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세뇌를 시키는 네. 세뇌 교육센터 같아요. 네. 아무튼 개인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이 희마리도 없고 그래 보이는 거예요. 착시현상이라니까요. 저 개인들이 나가면 끝이 나는 거죠. 이걸 왜 지금 또 보여드렸냐면 자 이거 보세요. 삼성전자하고 차트 한번 보고 네. 설명을 계속 이어가죠. 이게 삼성전자인데요. 이게 지금 이래요. 사람 구실도 못하게 생겼죠, 그죠?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해놨어요. 차트를 얼마나 진짜 그 형편없이 만들어놨냐면요. 자 보세요. 이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주식 조금 한다는 사람들이 선 긋는 거거든요. 네, 거드릴게요. 선을 이 사람도 어떻게 그냐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다 이렇게 했겠다, 그죠? 이렇게 주관적이니까 잠시만 이 정도로 가는 거예요. 약간 올립시다. 이게 뭐냐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방. 근데 위쪽으로 못 올라오고 계속 밑에 붙어서 또 깨고 있는 거예요. 밑에. 이제 아래쪽 선을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지지선도 지금 막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저점 깨고 이 하락 추세에서 강하게 돌려 세우지를 못하고 자꾸 밑에를 깨니까 사람들이 삼성전자 보고 있으면은 답답한 거예요. 차트가 땡겨서도 보세요. 희마리가 진짜 없어 보이죠. 지금 이거 전저점 깨기 일부 직전이에요. 내일 마이너스 1% 이상 떨어지면 전저점 또 깨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네이버하고 SK하이닉스는 뭐 당연한 거고 여기도 지금 희마리가 좀 없어 보이죠? 그리고 네이버 개인들이 많이 산 거, 그죠? 일명 국민주라고 불렸죠. 옛날에 몇십 년 전에는
국민주가 포스코 막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지금 네이버 아주 그냥 지뢰 밟아놨죠. 고점 대비 딱 반토막 내놓고 이러고 있어요. 전저점을 오늘 살짝 깼어요. 전저점이 어딘데요? 여기였잖아요. 여기를 오늘 좀 그래요. 깨려면 확실하게 깨든가 살짝 깨놨어요. 나쁜 놈들 깨려면 그죠? 그냥 확 깨버리면 되는데 살짝 깨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람들 더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카카오 보세요. 카카오도 지금 최근에 시세가 이렇게 세게 올라온 게 없죠. 전저점 깨기 일보 직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똑같죠. 그죠? 네. 근데 다른 대형주들은 괜찮은 거 많아요. 근데 유독 개인들이 많이 산 게 지금 희마리가 없어요. 이 종목들을 놓고 보면 이 종목들이 이게 시가총액 대형주들인데, 그죠? 이 종목들이 희마리가 없으면 당연히 코스피 지수가 희마리가 없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대형주와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개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우리나라 주시장이 안 좋구나. 뉴스도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누르느냐? 이거 보시면 돼요. 이게 다 화요일날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렸던 저 기사인데, 뭐 이데일리에서 나온 뉴스인데, 개미들 국민주에 또 올라타지만 주가는 글쎄. 하반기 들어서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2조 원어치 순매수를 했고, 카카오뱅크도 뭐 풀매수를 하고 있고, 뭐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5만원대로 내려오자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한 개미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 포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개인들 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자꾸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안 망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산 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인데, 물론 다 비싸게 샀겠죠. 이런 데서 아직 버티고 있겠죠. 그죠? 반토막 정도 난 상태로, 그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나오더군요. 뭐냐면 삼성전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 뉴스 보면 속이 터지겠죠. 자, 보세요. 이게 13일이니까 이틀 전에 나온 기사인데, 2년 전으로 되돌아간 주가의 삼성 총수 일가 15조 원 날렸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고점이 9만 원대였는데 지금 5만 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재용 씨, 홍나희 씨, 이부진, 이서연 씨 주식 가치를 보니까 어머, 예? 합하니까 11조를 날렸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그 주식을 잘 하시려면 저번에 그 얘기했었죠. 생각을, 그죠?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 하면 안 된다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잘 보세요. 이 얘기를 내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광현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빠져서 이재용 씨하고 삼성 총수 일가가 11조 원을 날렸다. 이거는요, 이 기자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기자분은 누구 입장에서 기사를 썼겠어요? 개인들 입장에서 쓴 거예요. 삼성 이재용 집안이 11조를 날렸다고? 이건 개인들 생각이고.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잘 보세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대주주가 대주주란다. 여기 오너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그죠? 아니면 외국인이 열심히 사주거나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기자도 아니고 일반 개인도 아니고 대주주와 외국인의 역할이거든요. 가끔씩 기관이 좀 올릴 때도 있지만, 그죠? 그러면 삼성 총수 일가 입장에서는 주가락이 이게 나쁜 걸까요? 11조 원이나 날렸다는데 아니라니까요.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신 지 좀 됐죠. 그리고 뭐예요? 상속세를 엄청나게 때려 맞았죠. 도둑놈들입니다. 상속세는요, 대기업 총수를 떠나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상속세 내게 하거든요. 네,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보수 진보 뭐 다 떠나서 상속세를 너무 많이 걷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세금 얘기. 근데 상속세를 그러면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죠? 60%인가 때리지 않았나요? 네. 그러면 대부분 주식으로 몰려줬는데, 그러면 주가가 여기 상속세를 내야 되는 삼성 총수 일가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에 있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5만 원에 있는 게 낫겠습니까? 삼성 총수 일가에서는 9만 원에 있는 게 낫겠다. 1번. 아니요. 5만 원이 낫지요. 2번 찍어보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세금을 내야 되는 삼성 총수 일가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에, 아니, 9만 원에 있는 게 낫겠습니까? 5만 원에 있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죠. 5만 원에 있는 게 낫죠. 왜냐하면 그거 대비 세금을 매기니까. 예.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사를 보면서 삼성전자 짜증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누구겠어요? 외국인. 외국인 이제 마이클하고 로버트 입장에서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이클 입장에서. 마이클이 이제 주식을 삼성전자를 샀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마이클이 6만 원에 샀어요. 7만 원에 저기 로버트는 7만 원에 샀어요. 삼성전자를. 근데 지금 5만 6천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6만 원에 산 그 마이클이 막 5만 뭐 쉣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뭐 욕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머리 부어잡고 막 오마이갓 그러면서 이제 승질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외국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니까요. 왜겠어요? 간단하잖아요. 첫 번째 환차익. 환율이 1100원 또는 1200원일 때 삼성전자를 샀다 칩시다. 주가가 10% 떨어졌어요. 근데요, 그때보다 환율은 20% 30% 올랐는데요. 30%까지 아니구나. 아무튼 20% 이상 올랐거든요. 주가가 10% 떨어졌는데 환율은 20% 올랐어요. 그러면 남는 장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살 때 배당을 생각하고 사요. 사실은 배당 받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니까. 거기다가 어머 환차익까지. 그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서 기사가 계속 나오죠. 삼성전자 미쳤다. 삼성 총수 일가가 11조를 날렸다. 뭐 이러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개인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시고 세력한테 안 속고 덜 당하시려면 최소한 내 재산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불리고 싶으시면 개인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전혀 지금 뭐 삼성전자가 5만 원을 가든 뭐 6만 원에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개인들만 그냥 그냥 옛날 그냥 사고방식으로 하면은 개인들만 힘든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기사가 나왔길래 내가 이거를 화요일날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이거 아마 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얘기해 드린 거예요. 똑같은 기사를 봐도 판단이나 관점을 달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런 설명 없이 그냥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카카오를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일반 개미들은 보면 제가 일반 개미라고 생각해 봐도 진짜 되게 화날 것 같아요. 답답하고 전조전 또 키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삼성 총수 일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땡큐죠. 네? 땡큐죠. 그다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배당 덜 줘도 되니까. 시가 배당인데, 그죠? 시가 배당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현재 그 주가 시세에 따른 배당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가가 낮으면 좋죠. 기업 저기 오너 입장에서 주가 관리하기도 쉽고, 그죠? 네.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나 외국인은 환차익 때문에 손해 보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환율 올라가는 거예요. 환차익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개인들 막 중내산에 막 그러고 있지만 이거 보세요. 개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이게 화요일날 나온 뉴스인데 9월 13일날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2달 연속 사자 계속 사고 있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자이언트 스탑 하면 이제 금리 옵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자꾸 그렇게 그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사고 있는데요. 환율이 급등할 때 보통 외국인이 팔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거꾸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세요. 자, 오늘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제발 조금 덜 불안해 하시라고요. 네. 불안해하는 만큼 수익이 안 나요. 그죠? 신경을 덜 쓸 만큼 수익이 많이 나시고요. 아셨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지금 인플레이션 뭐 우려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폭락을 했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제 얘기했던 그 2탄입니다. 6월 그 10일 날 폭락했을 때 CPI하고 9월 달
요번에 CPI 그 발표했을 때 기사가 얼마나 똑같은지 보여드렸죠. 잘 보세요. 이건 우리 회원들한테 월요일날 화요일날 보여드린 건데, 이게 연합 인포맥스에서 나온 뉴스인데 8월 뉴욕 연은 뉴욕 연방은행이죠. 연방준비은행. 여기에서 이제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크게 하락했다는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거를 떨구려고 지금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CPI도 중요하지만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6월달에 5월달하고 6월달에 금리 인상 세게 할 때 그때 얘기했다니까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서 원래 계획은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게 아니었는데 이거 잡아야 된다. 뭐를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리 인상을 좀 세게 자주 해야 될 것 같다. 그때 그래서 5월달하고 6월달에 폭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말도 세게 하고. 왜냐하면 말을 세게 해야 안 좋은 쪽으로 시장에 충격을 좀 줘야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거든요. 네?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인플레이션 지표죠. 네.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인데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8월 기대 인플레이션 크게 하락했다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월별 조사 수치인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좀 작게 나오니까. 사진 잘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2021년, 2022년이죠. 네. 요게 그 파란색이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 이건 3년.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그 얘기 한번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푸틴 욕을 많이 하시는데 뭐 푸틴 욕하시는 거 좋아요. 공산당 우두머리니까 저도 공산당 싫어하고. 근데 최근에 물가 올라간 게 다 뭐 누구예요? 그 물가가 이만큼 올라간 게 푸틴 때문이다라고 하시는데 잘못된 겁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건 언제예요? 2022년 2월 아닙니까? 2월 말. 그러면 2022년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푸틴 때문에 잠깐 물가가 좀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좀 올랐겠죠? 이만큼 올라갑니다. 이만큼. 맞잖아요, 그죠? 전쟁이 본격적으로 저기 진행된 건 3월 달부터니까. 그러니까 그때 조금 오른 거 이만큼. 근데 여기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 여기서 확 올라오죠? 언제부터요? 2021년 초부터. 잘 보인다. 1번 찍어주세요. 잘 보이세요? 여기 앞에 요만큼 여기서 쫙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2021년도에 올라온 거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맨날 뉴스에서 얘기 나오는 거 적당히 잘 해석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올라왔는데 누가 올린 거예요? 이게 푸틴이 올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누가 올렸어요? 바이든이라니까요.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미국을 좋아합니다. 이 얘기 자주 해요, 요즘에. 난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너무 싫다. 나쁜 놈이다. 대놓고 얘기하죠. 제가 언제 한 나라의 대통령, 제가 아무리 싫어해도 뭐 그 호칭은 써요. 네? 그죠?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근데 제가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이든은. 이 사람이 대통령 되자마자 인플레이션이 뜁니다. 기억 안 나세요? 작년 초에 물류 대란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 났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는 푸틴하고 중국 때문에 그런 게 맞아요. 제로 코로나 한다고 난리를 지기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런데 중국하고 누구예요? 특히 푸틴이 올린 건 요만큼 밖에 안 되는 거고 이만큼은 바이든이 올린 거예요. 그때 미국이 물류난이 일어나면서 캐나다 트럭 시위, 그 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잘 보세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게 8월 달 거니까 요번에 9월 달에 발표한 거거든요. 전달 거를 이제 다음 달에 발표할 거 아닙니까? 크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3년짜리도 확 내려. 기대 인플레이션이 3년짜리로 보면요, 지금 거의 다 내려왔어요. 1년짜리가 지금 이렇게 떠 있어서 그렇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고 있다는 거예요.
즉 미국이 금리 인상을 세게 하는 이유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고, 이걸 꺾으려고 했던 거예요. 꺾으려고. 근데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죠?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자꾸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뉴스를만 읽으면은 이게 자꾸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꺾였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요. 자, 아까 뉴스 보시죠. 9월 13일 날 나온 8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했다는 기사죠. 이 기사 뭔지 아세요? 네. 7월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 전망치 큰 폭 하락. 그러니까 7월 달에도 급락하고 있었고 8월 달에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틀 전에 미국이 나스닥 지수가 5% 폭락했죠? 왜 5% 폭락했어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예상한 CPI 전망치보다 0.3% 높다고 난리를 지기면서 5% 폭락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막 욕했던 거예요. 저거는 아니다. 좀 오버한 거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제 종목 얘기를 이제 전문가니까 이제 종목 얘기 위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야지 여러분들도 좀 머리가 좀 깨지시지 않겠어요, 그죠? 네. 이게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실 거고 누군가한테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나요? 종목 얘기나 하지 이럴 수도 있는데 테마주 얘기 백나라면 뭐 합니까? 불안해가지고 잘 들고 있지도 못하는데, 그죠? 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 수혜주나 테마주는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저희 방에서 수익 실현한 거 있어요. 산지 요거는 얼마 안 된 건데 뭐 소소하게 좀 수익 실현 좀 해드린 게 있어요. 얘기는 못 해요. 여기 문자반이한테 잘 들으세요. 오늘 매도사에 나간 거 있죠? 사실은 그게 살짜리예요. 낮에 제가 방송할 때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했는데 매도사에 내놓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거 사는 자리다 이거. 근데 요즘에 현금이 별로 없으실 테니까 네, 그래서 현금 없는 분들만 좀 파시라고 한 거다. 네? 사실은 지금 사도 된다 그랬어요. 그거 알고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우리 회원들 저 1번 찍어주시고 돌아 계신 분들은 네. 이해가세요? 여기 특히 문자반 회원들 아까 매도사에 나간 거 하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판 거예요. 어제도 매도사에 나간 거 하나 이제 어제인가? 어제도 하나 있죠? 네. 그것도 원래 들고 있어야 되는 건데 현금이 요즘에 별로 없으니까 뭐라도 챙겨드리려고 판 거예요. 어제 판 게 그 태경산업이죠? 네,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다 팔았으니까. 앞에서 수익도 여러 번 내고 그랬었는데 6월달에 그 폭락을 이겨내고 다시 올라가죠. 이거 사실은 살짜리예요. 왜냐하면 저희 방에서 주로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박스권 돌파 종목 공략하는 거거든요.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있는데 팔아버린 거예요. 옛날 같으면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요. 팔다 걸리시면 혼납니다 이러면서 회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번엔 팔라 그랬어요. 현금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파는 거예요. 어제 이거 매도 사인 내놓고 라이브에서 마이크 잡고 그랬어요. 급하게 안 파셔도 돼요 이러면서. 네. 네. 저기 급하게 안 팔아도 되니까 네. 사정이 그래서 돈이 없으셔서 팔아드리는 거는 아깝다. 응? 아무튼 이거하고 또 유사품이 또 있거든요. 우리 방에 또 있어요. 비슷한 게.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 팔아버렸어요. 돈이 있어야 뭐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저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샀거든요. 저희 방에서. 네. 재건 수혜주 샀어요. 재건 수혜주. 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우리 방 회원들 주식 계좌를 재건해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돈이 있어야지 뭘 추천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요것도 좀 팔고, 이거 어제 팔고, 오늘은 또 뭐 하나 팔았어요. 근데 인플레이션 수혜주인데, 예, 아직 안 간 인플레이션 수혜주 중에 하나거든요. 아직 안 간 거. 맨날 저기 막 그 가스하고 저기 사료만 보시죠? 또 있어요. 많아요.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원자재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중에 아무튼 안 간 거 있어요. 이제 갈라고 준비해놨더라고 여러 개가. 근데 그걸 좀 팔았다니까요. 살짜리인데 돈이 없으니까. 요즘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손절을 막 해서 현금만 내는 게 아니라 수익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고, 그죠? 옛날보다는 좀 목표 수익률이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돈을 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지금 이제 여기 뭐예요? 그러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 뭐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막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인플레이션이 하나도 안 꺾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쁜 놈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크게 꺾이고 있잖아. 아까 그거 다시 보여드려요. 기대 인플레이션 팍팍 꺾이고 있는 거. 아까 보셨죠? 뭐 또 보여드릴 필요 없을 거. 근데 그 기사도 여기 나오긴 나오는데 사람들이 안 본단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사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워낙 그 안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7월 달에도 네, 나왔던 기사인데 그죠?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몇 분이죠? 48분이네. 그 우크라이나 그 수혜주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수혜주들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겠죠. 요것도 보셔야 되고 인플레이션 수혜주도 이제 꾸준하게 계속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저기 그 에이 뭐 가든지 말든지 그랬다면 큰일 나십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자꾸 심해질까봐 걱정을 하지 마시되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하시란 얘기예요. 제가 2월달, 3월달에도 그랬거든요. 러시아 전쟁 날까봐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 전쟁이 그렇게 쉽게 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러시아 전쟁 관련된 종목들을 추천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이 얘기 한번 했었는데 앞에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월달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러시아 전쟁 수혜주 러시아 그러니까 저녁 방송할 때 낮에도 그랬어. 전쟁 날 가능성은 낮다. 전쟁이 그렇게 쉽게 나는 거 아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셔라. 그러면서 종목 추천이 다 뭐였냐면 러시아 전쟁 수혜주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뭐 무방위원도 속였을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라이브 낮에 하는 방송에서도 전쟁 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서 종목 추천을 그걸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전쟁이 그 당시에 터졌는데 설령 안 터졌어도 전쟁 그 뭐예요? 전쟁이 이제 터질까봐 그 불안감에 테마주로 움직이거든요. 전쟁이 터져도 전쟁 테마주는 가고 전쟁이 안 터져도 터질까봐 불안감에 테마주가 갈 거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사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그러니까 종목을 이렇게 뽑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조건 터진다 안 터진다 간다 안 간다 이렇게만 하시거든요. 근데 2월 달에 러시아 전쟁 그 터지고 막 그럴 때 그걸 생각을 해두고 추천한 거예요. 터지든 안 터지든 불안감 때문에 전쟁 수혜주는 가겠구나. 쭉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모르시는 이제 무방위원들 중에 일부가 전쟁 안 터진다고 해도 터졌다고 막 이제 가끔씩 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같으면 욕할 시간에 종목을 찾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인플레이션 수혜주 많이 강조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무방에서도 수익 많이 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그 주식하실 때 사고방식을 약간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조금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주식을 성공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놀면 돼요. 우리 방 회원들이 약간 그래요. 처음에 안 그랬던 분들도 이제 자꾸 이제 제가 세뇌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저렇게 생각해 보시고.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세뇌가 돼서 같이 그러고 있어요. 혼자 힘드시면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라이온 캠텍 그 이틀 동안 얘기한다고 해놓고 이제 바빠서 얘기를 못했죠. 자 보세요. 라이온 캠텍을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이 종목을 저희 방에서 팔았는데 그것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딴 것도 있어요. 자,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빨리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게 그 라이온 캠텍이 기존회원들 보유 종목이었는데 이게 그 저기 뭐예요? 6월 달에 폭락하기 전에 산 거예요. 6월 폭락 전에 샀다가 사놓고 있다가 손절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여기에서 다 팔고 끝냈어요. 여기 뭐 올라올 때 여기 11,000원, 12,000원 장대물 뽑을 때 이날 다 팔았거든요. 수익이 이제 수익을 좀 내고 잘 정리를 했어요. 8,000원대에 매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11,000원 비싸게 파신 분들 12,000원 거기서 팔고 막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잘 팔았습니다. 잘 팔고 끝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걸 왜 추천했냐면 이게 저기 윤석열 정부 리모델링 관련주로 추천을 했어요. 자, 이걸 보세요. 리모델링 관련주로 추천을 했는데 봅시다. 문자번 회원들 잘 들으세요. 이게 뭐하는 회사냐면 인조 대리석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안 간 리모델링 관련주 중에 이걸 뽑아서 추천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근데 여기 보세요. 기사인데 이게 그 주가가 움직였을 때 나온 라이온 캠텍의 이제 기사거든요. 작년 5월달에 뭘로 나와요? 리모델링 인테리어 테마 상승 수혜주. 그 다음에 5월 11일날 50주 신고가를 냈대요. 리모델링 인테리어 테마주로. 6월달에도 급등했는데 리모델링. 그러더니 8월달에는
호실적이래요. 실적도 좋아졌대요. 9월달 되니까 경영권 매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급등을 했다. 요게 작년. 올해는 7월달 돼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자, 차트를 봅시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작년 4월달, 5월달에 폭등했었죠. 여기 9월달은 경영권 매각. 그걸로 급등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 당시에 뭐 MX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 리모델링 관련주 많이 갔잖아요. 그때 이게 관련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 딱 끝나고 나서 가려고 이제 여기서 바닥을 잡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다 이제 올라간 거 반납하고 이제 바닥 잡고 딱 1년 지났거든요. 네. 1년 지나서 이제 바닥을 잡으면서 여기서 이게 그 여러분들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좀 되실 거예요. 그죠? 온갖 그냥 급락을 다 겪으면서 네. 바닥을 잡고 눌림목입니다. 이거. 네. 거래가 늘어나면서 방향을 틀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정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정을 끝내고요. 선 대충 볼게요. 네. 이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이거를 돌려 세운 거예요. 이제. 그 이제 대통령 당선되는 거 보면서 이제 가자 이러면서 이제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왔어요. 갈라고. 인조 대리석. 네. 그랬는데 5월달에 미국이 빅스텝 한다고 하니까 떨어지면서 이렇게 쌍바닥 모양새를 만들죠. 그래 다시 가자 그러고 있었는데 6월달에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밑으로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었던 개별주들이 싸게 사셨건 비싸게 사셨건 대부분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뭐예요? 돌아서서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코스닥 상승 종목들 다 못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올라간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현대한테 얘기했거든요. 올라올 때 특별한 얘기 없이 올라온다. 호재가 특별하게 없었어요. 대량거래 터지는 날도 그냥 뭐 저기 뭐 엉뚱한 기사 비슷한 거 하나 나와서 그냥 대충 올리고 하더라고. 쭉 올라왔어요. 제일 좋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 이유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호재가 없는데 막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팔아버렸어요. 근데 팔고 나서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 저희가 거의 고점에서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팔고 나서 보면 급락을 하죠. 폭락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10,000원을 깨버렸어요. 이게 19% 급락, 18%였구나. 화요일날 18% 급락했는데 이유는 물적 분할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물적 분할. 요즘에 개인들이 물적 분할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뭐 종목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정고점 여기 건드릴 때쯤에 다 팔아버린 거예요. 네. 회원들한테 다 파시라고 끝낸 거예요. 수익 적당히 내고. 스윙으로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이거는 저기 뭐 사자마자 올라간 게 아니고요. 난 거짓말하기 싫어요 그런 거. 6월달에 폭락하기 전에 샀던 건데 잘 끝낸 거예요. 마무리를 잘 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냐면 원래는 이게 아니라 오늘 코스닥 쪽에 상승한 종목들 쭉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이 라이온 캠텍이 원래 뭐였다고요? 네, 윤석열 씨 테마주였죠. 윤석열 테마주. 우리 회원들 잘 들으세요. 이게 원래 윤석열 씨 테마주였는데 정부 정책 수혜주였는데 뭘로 가요? 예, 딴 걸로 간 거예요. 그냥 다른 걸로. 근데 오늘 재밌는 거 많다니까요. 그 세종시 관련주 있죠. 세종시 관련주들이 하도 안 가니까 유라테크가 원래 세종시의 넘버원이었어요. 넘버원. 이게 1등주였는데 이게 어제 상한가 나왔거든요. 근데 다른 걸로 갔어요. 세종시가 이제 뭔 얘기를 해도 안 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 돌아섰어요. 대주산업 있죠. 대주산업도 원래는 세종시 관련주였는데 하도 안 가니까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사료주. 본업이 사료거든요. 그러니까 본업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영보학 있죠. 영보학이 원래 그 세종시였거든요.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뭘로 움직이는 줄 아세요? 세종시가 잘 안 가니까 지금 딴 걸로 움직여요. 층간소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권자재로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테마에서 탈출합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이재명 테마주였던 게 하나 탈출했던데 아까. 원래 이재명 테마주였는데 탈출하더라고요. 난 아니야 그러고서 이제 원래 그 이재명 최초의 대장주가 그거였거든요. 네. 근데 유라테크 상한가 가듯이 그것도 탈출하더라고요. 네. 이재명 씨가 요즘에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저런 뭐 시끄럽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탈출하더라고요. 네. 이 얘기를 왜 해드리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못하는 재료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손실이나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뜬금없이 상한가나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급등이 나왔을 때 누가 그거를 끝까지 본전 또는 수익에서 팔고 나올 수 있느냐? 지금 멘탈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그 종목들을 잘 팔고 나오실 수 있어요. 술이나 먹고 다른 사람 원망이나 하고 그죠? 성질이나 내고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국민연금에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거든요. 저는요 정수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뭐 통신사나 뭐 살다 보면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할 일이 있잖아요. 카드회사라든지 그죠? 그러면 전 그분들한테 상담원들한테 전 되게 친절하게 합니다. 네, 제가 그분들 고생하시니까 친절하게 최대한 하려고 해요. 승질 안 내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아요. 네. 근데 국민연금에 전화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제 목소리가 거는 순간부터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요. 난 모르겠어요. 난 국민연금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냥 이상하게 전화하면 그냥 제 목소리가 이미 상기돼 있어요. 승질이 나 있다는 거예요. 주식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특히 국민연금이 그래요. 네. 이 얘기가 지금 왜 했냐면 순간적으로 거기만 보면 이제 승질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국민연금이 무슨 나쁜 짓을 하는지 아니까. 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거기가.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평상시에 이렇게 승질을 내고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웃으시라고 한 얘기고, 심리가 깨졌다는 증거가 뭐냐면 승질을 자주 내시는 거예요. 제가 힘드시죠? 다 힘들어요. 근데 누가 돈 번다고요? 끝까지 어금니 꽉 깨물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고 수익 내고 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연락 많이 받아요. 오늘도 한 3건 받았는데 3건 왔어요. 오늘도 한 3건? 네. 덕분에 다 본인들이 갖고 들어온 거예요. 네. 본인들이 갖고 들어오신 거 안 팔고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 때문에 참아라. 손절하지 말고 참아라. 그냥 믿고 참았대요. 그랬더니 수익률 본전 또는 수익 보고 팔았다고 좋다고 막 좋으셔가지고 연락 오신 분들 있어요. 저희 회원 2명 그냥 무방 회원이 댓글 하나 유튜브에 댓글 남기신 것도 있고 버텼더니 팔았다고.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네. 언론에서는 망할 것처럼 막 그러고 있지만 실제로 종목들이 돌아 나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영부학 차트를 보세요. 이거 눈일목입니다. 6월 달에는 그 박살을 내면서 폭락을 했는데 지금은 똑같은 뉴스를 가지고 두드리는데 안 빠지잖아요. 그죠? 왜 그렇다고요? 더 이상 빠질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미국이 또 세게 흔들면 영부학 들고 있는 주주들 중에 손절하는 사람, 투매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영부학이 오늘 보면은 막 사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럼 조만간 급등 나올 것 같고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 정도면 충분히 됐는데 큰 세력들이 이 판을 만든 큰 세력들이 이걸 빨리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그만큼 지독할 만큼 이제 괴롭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겨내셔야 돼요. 지금 시간을 잘 보내셔야지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들이 올라왔을 때 수익을 내고 그리고 또 현금이 생기면 그 돈을 갖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힘들다고 뭐 던져놓고 안 보고 그러죠. 막상 올라올 때 되면 우왕좌왕하고요. 네. 당황해가지고 막 실수 엄청나게 해요. 지금은 정신적으로 생각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되 네. 스트레스도 안 받으시려고 그 스트레스를 회피하셔야 돼요.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돼요. 그게 뭐겠어요? 취미생활. 음란물이나 술이나 그런 거, 담배 같은 거 많이 하지 마시고 남욕 같은 거, 그죠? 음란물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술, 담배, 마약. 네.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 남욕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하세요. 네? 좋아하시는 거. 취미생활. 건전한 취미생활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요즘에
막 이렇게 대박이 터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네? 아까 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소소하게 생겼다. 아까 저기 그 라이온 캠텍 저것도 한 30-40%씩 났을걸요? 근데 대충 그냥 적당히 났다 그러지 뭐 이렇게 자랑 안 하지 않습니까? 자랑해서 뭐하게요. 그죠? 네. 돈을 돌리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튼 여러분들도 돈이 도시는 분들은 열심히 단타라도 치시고, 그죠? 매집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장이 폭락이 나오든 말든 꾸준하게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올라올 때도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이겨내세요. 현금이 없는 분들은 이미지 트레이닝, 그죠? 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잘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모든 일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딘 사람한테는 보상이 옵니다. 뭘로 와요? 수익과 실력, 네, 레벨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네, 그거를 견디는 사람과 못 견디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저기 오늘은 제가 그 원래 코스닥 쪽에 시가 저기 상승 많이 나온 거 50개에서 100개 정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못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밤 끝나기 전에 보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서 보세요. 코스닥 오늘 상승률 1위부터 50위까지 그 차트들을 잘 보시면 종목들이 삼성전자하고 네이버나 카카오는 엉망이지만 그 개별주들 잘 올라가는 게 맞네. 그러면 내 것도 조만간 이렇게 가겠구나.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시간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되면 또 못 보거든요. 오늘 상승률 50위까지 종목은 오늘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죠? 내일 되면 또 바뀌니까.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우리 김 실장님 또 방송 준비하시는데 잠깐만요. 김 실장님이 오늘 주도한 테마 브리핑을 하신다고 하는데 태양광, 애플페이, 산업용 로봇. 네. 애플페이 관련주도 좀 보세요. 네, 태양광도 보시고 태양광이 오늘 많이 갔는데 앞으로도 좀 더 움직일 것 같아요. 산업용 로봇 관련주도 같고 로봇 관련주가 여러 가지 산업용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산업용 로봇 관련주도 보셔야 됩니다. 네, 아셨죠? 네. 앞으로 이제 디지털 4차 산업 이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